사실상 순위가 40위 밖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 이장우 의원님, 이은건 의원님 앞장서 발벗고 나서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결과라. 자, 안녕하세요. 뉴스 장터지기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 있을 때 정신 있는 놈 서정신입니다. 계속 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그 59초 TV 유호진 대표가 일정이 바빠서 빠지고 저희 둘이 한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장 관심 있는 네. 3대 하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 지금 대전의 3대 하천이 어디죠? 이제 대전의 그 발상지라고 여겨지는 우리 이제 대전천 있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대전천과 만나서 삼천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등천과 만나죠. 예, 예. 그래서 유등천과 갑천이 만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제일 큰 하천이 갑천. 갑천.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하천이 유등천. 세 번째로 이제 큰 하천이 대전천이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대전에 세 개의 천을 갖고 있어서 너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관리 부분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 많이 그 발전하긴 했는데 그 우리가 그 시민들이 뭐 좋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게 왜 그동안 좀 좀 발전이 더뎌지고 그랬는지 뭐 옛날에 하천과장 하셨으니까 예, 제가 한번 이제 지적을 해줘. 하천관리소장도 했고 생태하천과장도 이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꼈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갑천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편의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많아요. 뭐 고기 구워 먹는 데도 있더라고. 예, 그렇죠, 그렇죠. 바베큐 하는데. 예, 그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갑천이나 유등천은 국가하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전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누가 했냐? 국가의 돈으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시원시원하게 또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설계에 막혀서 잘 이루어졌죠. 반면 대전천의 경우에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예전 도심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상폭도 좁고 어려운 점은 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이게 그때그때 땜빵식 시설을 하다 보니까 대전천이 좀 열악해. 최고 열악하죠. 합천하고 유등천은 좀 괜찮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퇴직하시기 전에 하천과장 하면서 요거를 국가하천으로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어요? 뭐 지금은 대전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 뛰는데 뭐 일단 90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해놓은 상태고 다만 그 국가하천으로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국가하천으로 된 거죠 이제. 된 거죠. 최종적으로 된 거죠. 된 거나 보통- 마찬가지죠 이제. 아니 그러면 이 대전천이 지금 그 발전이 좀 열악한데 국가하천으로 되면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제 국가하천으로 되면은 우선 대전시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유지 소유권이 대전시장이었던 것이 이제 대통령으로 되니까 누구 거냐? 국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 예산도 더 많이 나오죠. 당연히 예산이 예를 많이 들면 나오죠. 대전천이 그렇게 국가하천 돼가지고 얼마나 더 나오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다른 하천과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한 연간 한 10억 정도는 더 국가에서 나와? 유지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전천이 내가 가보면 물론 좁은 점도 있지만 좀 열악하더라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국가하천으로 돼서 이제 좀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뭐 발전이라기보다는 더 일단 유지 관리하는데 더 수월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요번에 이걸 이제 국가하천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 동구의 이장우 의원 예. 그리고 중구의 이은건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때 그 맞습니다. 과장으로 있으면서도
맞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고 성과 중에 하나요. 네, 그건 내가 칭찬해드릴게. 고맙습니다. 예. 그 과정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대전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는 거슬러 올라가면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은권 의원님도 그 전에도 대전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하고 이런 보도 자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건교위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갑자기 속도를 내게 된 거는 이제 작년 한 7월 작년 초부터 시작이 됐죠. 작년 초부터 좀 이제 급격히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태하천 과장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우리 지역구의원이신 이인권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인권 의원님은 물론 대전천에 한쪽 부분이 있지. 중구 쪽의 부분을 또 맞아. 동구는 저쪽 연결돼 이장우 있고. 의원님. 그래서요. 그래서 교통위에 이게 처음에 시작이 건설교통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점수를 매기어서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이 좀 필요하니까 얼마만큼 이제 국가하천으로 승인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기재부하고 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때문에 여기에 건설교통부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가하천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지관리 비용을 돈 많이 지방비가 들으니까. 부담하던 거를 국세를 받아들인 국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장우 동구 의원님이 국회의원님이 기재부의 기재 예산결산위원회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맞아. 예결위에 계셨기 때문에 기재부에 압력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예산 것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 초당적으로 도와달라. 뭐 지금 집권당이 시장이 민주당이고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일단 우리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연히 당신네들 지역구하고 연결돼 있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 승적되면 내가 이제 브랑카드 이렇게 달아준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죠. 그 두 분이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말이에요. 대전천이 이게 전국에서 지금 요구한 개가 100몇 개? 102개입니다. 102개 중에서 1차 심사를 했을 때 40몇 등 했다면서 이게 우리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15개가 된 거죠, 전국에서.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5등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1차 그 심사에서는 몇 등? 그것이 이제 46등? 오픈되어 있지는 않는데 예. 내부적 자료를 보면은 하여튼 15등에서는 한참 뒤 한참 뒤에 있었는데 이분들의 노력으로 15등 안에 들어갔다. 맞습니다. 이 부분하고 네. 그러니까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 된 게 네. 최근에 국가적으로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인천에 굴포천 빼놓고는.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돼 있어서. 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 이거는. 맞습니다. 오. 82년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승격시킨 일 이후 처음이요? 아니요, 굴포천 빼놓고. 빼놓고서는 특수한 처음입니다. 경우 그거는. 그래서 이 타시도에서도 일단은 시의 예산이 적으니까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이 적으니까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너나 없이 102개가 경쟁을 102개 머리 팀이고 이제 터졌네. 국가하천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진짜 그 두 분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했고 그분들이 적극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전천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36년도 못 했는데 뭐 오래 하려고 그러냐. 같이 물귀신 작전 해라. 방해버려라. 아니 딴 데만 되게 해놓고 우리 거 안 되면 지금 망신만 그러면 나가. 이번 대전천이 국가하천 된 거는 우리
그때 생태 하청 과장인 우리 위원장 노력도 있었고 저야 뭐 이제 뭐 실무자니까 그런 거고 두 번 이은권 의원하고 이장훈 이장훈 의원 의원. 큰 일을 하는 거네. 대단히 큰 일을 한 거죠. 대전 발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까 프레카드 대신에 네. 고맙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네. 아이. 이게 진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승적 되자마자 뭐 7월 30일 날 국시됐을 때 그때 얼른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국하천이 됐다. 예. 그럼 대전천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 홍수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어떻게 좋아져요? 최고 중요한 거가 홍수입니다. 홍수. 홍수가 나면은 지방하천에는 그 복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대전천 같은 경우에는 하폭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77년도에 한번 범람을 했었죠. 그 물론 이제 중앙대 아파트 때문에 나무가 걸려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맞아, 범람만 했어. 그래서 하천 그 제방 끄트머리에다가 그 뽀대 없이 경관 해치는 이 옹벽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홍수를 예방할 수 있고 홍수가 나면 복구가 쉬워지고 쉽고 또 근본적으로 만약에 홍수가 난다고 하면 폭을 넓혀서 확장해서 하시는 거는 하폭을 높여 할 수 있고 지방하천으로 해서는 엄두도 못 내겠는데 돈이 없어서 손을 못 대죠.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놓는 식밖에 근데 안 되는 거지.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 지방하천에서 국하천으로 가잖아요. 그럼 또 자율권이 없어가지고 좀 거기 뭐죠 유락 시설도 놓고 좀 이렇게 편의 시설 같은 걸 놓으려고 하는 거를 국가한테 다 승인 받아서 또 하면서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물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물론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욕구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단순 비교를 합니다. 갑천에는 저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예, 예. 우동천에는 저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왜 우리 대전천은 좀 낙후돼 있어요. 그 우리 차도하고 편의 시설도 낙후돼 있어. 가져와 그 산책로하고 자동차 도로하고 같이 기어들어가 있고 또 자전거 도로하고도 붙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행이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앞폭이 좁은 데다가 옛날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하상도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빈약한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거기는 나중에 이미 이제 국가의 땅으로 되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상도로의 문제, 이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위에 제방도로를 만들든지 등등 이러한 계획까지도 같이 맞먹어서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쉽죠. 그런데 다만 이런 거 있죠. 여기에다 썰매장 하나 만들어줘. 뭐 그것도 다 동의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하기에는 아니, 예산도 안 주겠지. 그렇죠. 불편해졌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천을 편의 시설, 유락 시설 이런 걸 개념으로 하는데 근본은 홍수 예방이다.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편의 시설, 이렇게 진수공간. 가는 거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하천이 됐으니까 홍수 부분을 잘 정리가 되면은 아까 편의 시설 같은 것도 국가 나라 돈으로 좀 계속해서 당연하죠. 대전천이 번듯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네요, 이번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 허태정 시장한테 좀 혼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인데 야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됐고 야당 의원이 결정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시장은 뭐 했냐 이런 지적 때문에 국장들한테 깨지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102개가 올라갔는데 사실상 순위가 40위 밖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 이장우 의원님, 이은권 의원님 진짜 앞장서 발벗고 나서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결과이기 진짜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너무 우리 두 고맙습니다. 분. 그리고 최근에 그 마지막으로 이은권 의원은 저기 이제 물론 이거 관련 국토위 관련되는 거라 우리 대전의 그 혁신도시 인재 개정안 예. 그것도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아, 예, 대단히 열심히 했죠. 그 혁신도시가 예전에 이제 89년도에 이제 2009년도에 이렇게 이제 시작돼 가지고 지정을 할 때 사실상 우리 대전은 우리 대전 삼청사가 지금 내려와 있었고
연구단지라고 하는 기존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공공기관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를 재척시켰고 세종시가 새롭게 혁신도시보다 훨씬 규모가 큰 세종시가 내려오니까 충남을 제외시켰던 그런 두 사건이 개가 있습니다. 빠졌어요. 충청권 두 개 다. 그랬는데 그거 빠진 것만 했을 때 그때 당시로는 뭐 지금은 이제 소외감 같은 것 때문에 다시 이제 100만 서문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이전에서 가 있는 그 기관들 혁신도시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을 뽑는 인원의 30%까지 지역의 출신들을 채용하는 지역대학. 그런 것들을 지역 제한을 해가지고 굉장히 뽑았거든요. 중요하지. 그런데 우리는 혁신도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공공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의무 채용이 없는 거야. 17개가 지금 현재 그 해당 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이제 혜택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대학교, 뭐 보건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학교만 해도 우리 대전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 도시예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혜택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은건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또 자기의 상임위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했고 또 지역도 뭐 박병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이제 지역 의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엊그저께 31일자로 결론은 법 통과를 완전히 했습니다.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대전천을 왜 지방하천을 그냥 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국가하천을 꼭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6년 만에 이루어진 국가하천 승격일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그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 이 3개 시도가 거치는 굴포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의회에서 또 시민단체들 다 모여서 서명운동을 했고 경기도 의회에서 됐고 인천시의회에서 됐고 3개 시도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해가지고 겨우 15km짜리 하나를 올리는데 그렇게 지역민과 합심 단결해가지고 7년 만에 얻어내는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굴포천의 사례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덮어봐줬으면 보살펴봐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국가하천 그 승격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서정신의 지금 대전시청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